안녕하십니까. 걸포 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주택가격 동향과 걸포변 11월 급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다사다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9월 말, 10월 말 이렇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일부 자료들이 시간 갭이 이렇게 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신문 기사 중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제목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제 신축이 더 인기가 있는 거는 그래서 얼죽시는 그런다고 치고. 자, 이제 9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금 아파트값 상승이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거래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멈췄다라고 하는 게 중간에 한번 기사가 났고요. 하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축소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전에도 사실은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서울이 많이 올라서 전국을 끌어올렸던 거지 지방까지 다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뒤에 좀 이따가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올해 처음으로 떨어졌대요. 하지만 아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한 거지. 자, 서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 팔아달라 서울만 9만 채가 있대요. 3년 만에 매물이 최대로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대출을 조이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전국 아파트는 이제 하락해요. 자, 이제 대출을 조이니까 전국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또 하락하게 됐어요. 하지만 서울은 상승을 지속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까지는 상승이 멈췄을 뿐인데 이제는 하락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서울은 하락까지는 아니고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이 줄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출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대출이 정말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대출이 문제가 뭐였냐면 부동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게 지금 문제였거든요.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기사가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는 주담대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아마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지방하고 수도권하고의 어떤 차이를 보여준 다이나믹한 그래프가 얼마 전에 이제 건산연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7월까지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받기 전 버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지방은 어때요? 그냥 쭉 직진하고 있죠. 수도권만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그 YOY는 1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만 뻘겋게 돼요. 지방은 그냥 하얗게 이제 그냥 한 대. 이게 전세가도 좀 똑같아요. 전세가도 또 보면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뻘겋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은 정말 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고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보이는 것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주택 통계, 요거는 이제 주택 통계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 기준 주택 통계는 이게 9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허가 같은 경우 그냥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 전체적으로 평균치보다 아래쪽에 인허가 앞으로도 지금 인허가가 문제면 나중에 점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착공 역시도 이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 작년 파란색이 작년인데 작년보다는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보이고요. 분양은 평균보다 낮은데 작년보다는 좀 더 많아지는 모습. 준공도 보시면 평년보다는 이거 준공은 더 이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인허가가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게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달 거래량은 15.5%, 15%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10월, 11월 이게 통계가 나오면 더 다이나믹한 게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에서 나온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지금 거래 현황이거든요. 9월 다음에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는 매매하고 전세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상승폭 축소했고요. 전세도 상승폭 축소했어요. 매매 전세를 대출을 규제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월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폭이. 그래서
아마도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축소 이거는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매매는 0.24, 0.17, 0.07로 감소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전세도 0.2, 0.19, 0.16 감소하죠. 근데 월세는 이제 아직은 소폭 증가인데 다음에는 아마 좀 더 많은 증가가 보일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매 가격 동향 수도권 역시도 0.53, 0.39, 0.2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고요.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0.33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보시면은 일부에서는 국지적 상승세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매물이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인천 경기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이고 있어요. 경기 같은 경우 0.36, 0.33, 0에서 0.17로 확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도 아까 대출이 있어서 전세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세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는 0.2, 0.19, 0.16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0.46, 0.49, 0.33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매물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금리도 인상되고 대출도 규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천 경기 역시도 일부 지역 위주로 양호한 지역 위주로만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결국 인천 경기가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0.74, 0.66 엄청난 상승률이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58로. 경기는 0.36, 0.34에서 0.29로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월세는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음 달에는 좀 더 아마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월세는 지금 인천 같은 경우 0.4038에서 0.44로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경기도 0.20, 0.27에서 0.20으로 다시 가고 아마도 요 월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압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개황 말씀드렸고요. 걸포 북변 지역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급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아파트는 총 6,20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스타 파라곤 1, 2, 3단지, 한강 파크뷰 우방아유쉘, 한강 메트로자이 1, 2, 3단지 총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맞은편에 한강 수자이 노브젠트와 김포 오일인 파크리브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한강 파크뷰 우방 아유쉘 보겠습니다. 우방 아유쉘은 총 540세대의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평형 3개 동, 34평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아파트로서 2019년 준공된 5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외벽 도색도 깨끗이 마친 상태라 외관도 예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방 아유쉘 네이버 시세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 시세 보시면 30평형 5억 2천에서 7억, 34평은 5억 2천에서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총 3건 거래되었고요. 8월에 거래가 많이 되었었는데 8건이나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34평은 5억 500에서 5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네이버 시세 보시면 30평이 3억 6천 2건이 올라와 있고요. 34평 4억 1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타 파라곤 보시겠습니다.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는 3개 단지 29개 동 163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부터 75평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평형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오스타 파라곤 1단지 보실게요. 네이버 시세 보시면 34평 5억 3,500에서 6억 3천, 39평 6억 500에서 7억 2천, 46평 6억 1천에서 8억 3천, 51평 6억에서 11억, 펜트하우스 15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총 6건인데요. 지금 34평이 4억 3천에 이거 직거래된 거라서 그렇고 5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51평 6억 7천에 거래되었고요. 지금 현재 34평은 급매물 위주로 지금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매매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보시면 34평 3억 5천, 39평 매물 없고요. 46평 4억 5천, 51평 4억 5천에서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총 2건으로서 34평 3억 4천 5백, 39평은 3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오스타파라고 2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34평 5억 7천에서 6억, 44, 45평 5억 7천에서 8억 6천, 51평 6억 4천 5백에서 9억 5천, 펜트하우스 14억에서 18억에 매물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총 6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5억 4천2백에서 5억 8천, 45평 6억 1천에서 6억 3천 4백, 51평 6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보시면 34평 매물 없고요. 44, 45평 4억 3천에서 4억 5천, 51평 4억에서 4억 5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4건 거래되었고요. 45평 3억 3천에서 3억 6천 750, 그 다음 51평 4억 4천에서 4억 6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오스타파라고 3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시세 보시면요. 42평 6억에서 9억, 45, 46평 6억 3천에서 12억, 51평 6억 8천에서 8억 5천, 58평 7억 4천에서 12억, 펜트하우스 15억에서 18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2건 거래되었고요. 42평이 6억 4천, 58평 7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시면요. 42평 없고요. 45, 46평 4억 7천, 51평 5억, 58평 5억에서 5억 3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는 총 3건인데 51평이 4억, 58평이 4억 9천에서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메트로자이 보시겠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는 세기단지 32개 동 4,0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포동에서는 2020년에 준공된 4년차 된 가장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김포의 랜드마크로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먼저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시세 보시면 25평이 5억 5천에서 6억 7천, 31평 5억 9천에서 7억 9천, 34평 6억 8천에서 10억, 39평 8억 4천에서 11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총 14건이 거래되었고요. 전달에 비해서 3건 감소했습니다. 25평이 5억 6천2백, 31평 5억 9천 8백에서 6억 4천 5백, 34평 6억 8천 5백에서 7억 4천 9백, 39평은 7억 9천에서 8억 6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보시면 네이버 시세에 25평 4억, 31평 4억에서 4억 2천, 34평 4억에서 4억 8천, 39평 6억. 매물수는 많지 않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 총 31건 거래되었고요. 이전에 비해서 15건이나 감소했습니다. 25평 3억 3,600에서 3억 7,250, 31평 2억 8,500에서 4억, 34평 3억 6,700에서 4억 5천, 39평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시세 보시면 25평 5억 4,500에서 6억 5천, 31평 6억 3,500에서 8억 5천, 34평 6억 9천에서 11억, 39평 8억에서 16억 5천, 45평 10억에서 14억, 펜트하우스 16억 5천에서 1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총 17건으로서 13건 감소했습니다. 25평 5억 5천 3백에서 5억 7천 3백, 31평 6억 5천 2백에서 6억 5천 7백, 34평 7억에서 7억 6천, 45평 7억 9천 5백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보시면 25평은 3억 7천, 31평 3억 4천에서 4억, 34평 4억에서 6억, 39평 5억에서 6억 5천, 펜트하우스 7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42건 거래되었는데 전달에 비해서 24건 감소했습니다. 25평은 3억 45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31평 3억 1,500에서 4억, 34평 3억 5천에서 5억, 39평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메트로자이 3단지 보실게요. 34평 네이버 시세에 6억 8천에서 8억 6천, 39평은 8억 5천에서 10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4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6억 7,500에서 7억 2,500, 39평 8억 6,700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시면 34평은 4억에서 4억 5천, 39평 5억에서 5억 3천에 올라와 있고요. 전세 실거래가 총 9건 거래되었습니다. 34평 2억 8,35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 39평은 3억 9,800에서 5억 6천만 원에 모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린 파크리브는 총 13개 동 1200세대로서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중봉도서관이 인접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우미린 네이버 시세 보시겠습니다. 25평이 4억 7,500에서 5억 4,600, 30평은 5억 4,850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 5억 4,850에서 6억 2,240만 원, 34평 5억 8,400에서 7억 2,440만 원입니다. 우미린 파크리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동시에 지금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34평만 지금 거래가 된 게 올라와 있는데요. 총 8건 거래되었고 5억 5,791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매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아유쉘 34평 C타입 백이동 16층 매물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4대에 중문, 줄눈, 식기세척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풀옵션이 추천 매물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작은 방이 유리 미닫이 문이 있어서 안방보다 더 큽니다. 남서향의 고층이라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우방 34평 중 최저가 금매물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고 51평 B타입 백구동 1층 매물입니다. 51평 초급매 매물로서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한 귀한 1층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6억입니다. 집주인 거주 중으로 집 상태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고층을 싫어하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강추합니다. 다음은 메트로자이 1단지 25평 34.5억 5천 매물입니다. 옵션으로는 중문, 탄성코트, 줄눈 시공되어 있으며 멋진 한강뷰의 뷰 맛집입니다. 걸포 북변역까지도 가장 가까운 동으로 초역세권의 상태 좋은 매물입니다. 다음 우미린 파크리브 34평 A타입 저층 매물인데 5억 8,400에 나와 있습니다. 우미린 파크리브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3,400만 원이고요. 거기에 프리미엄 지금 2억 5천 더해서 총 매매 금액이 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금매 매물은 조기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